네. 저희가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코너를 쭉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 서울의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사회적 기업 선정과 발전을 돕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관계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박범용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상임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상임 본부장 박범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뭐 회사 관계자들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를 쭉 하면서 굉장히 저희도 보람되고 많은 걸 느끼는데요. 네. 사회적 경제 하면 그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오늘 오신 길에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빈부격차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 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선 두는 경제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그 세계적으로는 1800년대 초에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의 형태로 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실업과 불안정 교육, 불안정 고용,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 지역 발생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이제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0년에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 환경은 마련이 되었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사회적 경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 시민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종합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지역 업종 부문의 협의체들, 그리고 중간 지원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돌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약간 전략 사업을 통해서 규모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가 왜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배경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특별히 지원을 하시게 된 이유도 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2008년 직전 연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을 때 서울시의 이제 기본 정책으로 5년 안에 1000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좀 대응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다만 이렇게 양적인 성장에 조금 초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이제 기업들이 지속하지 못하는 약간 이런 그 부정적인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면서 서울시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들이 스스로의 연대와 호혜라는 이런 추상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공동의 기금을 형성하고, 그리고 시장도 같이 키우고 지역 격차 등의 서울 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좀 공감했고요. 그래서 2003년 1월에 서울시는 이제 민간과 함께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2013년 1월에 2013년 1월에 설립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간 중점적으로 이제 했다면 저희는 이제 기업이 만들어져도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경제 기업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는데 네.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그리고 소셜 벤처 네. 뭐 대표적인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이런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아름다운 가게나 빅이슈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름다운 가게는 이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하는 수익금을 좀 나눠서 지속 가능한 이웃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기업이고요. 네. 그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서울시에 노란색으로 된 이제 쿱택시라고 이제 종종 네.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산악금 문제 이런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스스로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을 기업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공동체 관계망에 기반해서 운영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동네 카페라든지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마을 기업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 자활기업은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일자리와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자활기업이고 청소업종이라든지 돌봄업종 이런 데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뭐 아무나 만들고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립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서울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또 얼마나 될까요? 네. 이게 그 사회적 기업의 어떤 형태마다 네. 관할하는 이제 중앙부처도 다르고 이제 기준도 좀 다른데요. 네.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이윤을 사용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네.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은 그것을 이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나는 조합이라고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지원하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는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이제 출자를 해서 스스로 정관도 만들고 그리고 자치구에 신고를 하고 네. 법원에 이제 설립 등기를 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네. 이쪽에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관할을 해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든지 지역성 같은 요건을 갖추어서 설립 및 운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받으면 마을 기업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 자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뭐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서울에는 자활 기업은 한 140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400여 개, 마을 기업은 한 100개, 협동조합은 한 2,300개 해서 네. 전체적으로 한 3,00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5년간 1,000개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 기업 합치면은 뭐 한 500개 되고 네. 뭐 네. 협동조합 합치면 훨씬 많으니까 네네. 예, 목표치를 쫙쫙 채워가고 있네요. 예. 맞아요.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정말 더 많은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마다의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펼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치구와 부문 업종협의체와 함께 이제 합니다. 저희 지원센터만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공동 작업장이나 어떤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약간 이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별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제 회계나 법률적 수요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은 이제 판로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가 공공구매 시장이라든지 상호거래 시장과 같은 이제 판로 개척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네. 사회적 경제를 이해한 기업인들을 양성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네. 저희가 다양한 이제 교육 사업, 아카데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이제 인턴 경험을 이제 하면서 사회적 경제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약간 그걸 실행하면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위키서울이라는 아이디어 대회를 운영한다거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연수나 기술 연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뭐 요즘은 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 서울 사회적 경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업 공고라든지 시민 참여 행사, 뭐 다양한 안내물과 결과물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방문해 보시면은 이제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서울시는 다른 광역 단체와 달리 자치구에도 이제 이런 지원 인프라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16개 자치구에는 이제 지역 생태계 조성 사업단이나 통합지원센터라는 이제 독자적인 또 지원 기관이 있거든요. 가까운 지원 기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서울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사회적 경제가 사회 문제 해결의 이제 해법으로 주요한 어떤 솔루션으로 인정받는 이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노인 돌봄이라든지 보육 문제, 주거 문제 등 시민들이 세대별로 갖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은 이제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건설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어린이집을 건설하고, 그리고 보육 사업에 이제 부모 협동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그런 위탁 운영을 하고, 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급식 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사회적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서울의 주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물건을 파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전용 온라인 쇼핑몰도 있네요. 함께 누리라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크 박범영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상임본부장님 모시고 서울의 이코노미 이야기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